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겨우내 눈이 없는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오늘 모처럼 한방눈이 펑펑 내려 제법 겨울 같은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어 눈도 계속 예보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청년들의 머리 위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간만에 보는 눈 구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미처 대비를 못해 손발이 시리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 전주로 여행을 왔는데 금요일, 토요일에는 진짜 따뜻했거든요. 코트 입고 다녀도 하나도 안 추웠는데 오늘은 갑자기 눈도 이렇게 내리고 해서 많이 춥네요. 포근한 겨울을 보내던 농촌에도 하루 종일 눈발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열흘 전 입춘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눈 덮인 산줄기, 눈 덮인 지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과 1월 전주에는 4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전혀 쌓이지 않아 기후 변화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서해상의 눈구름과 중국의 찬 공기 영향으로 강풍주의보와 함께 대설특보가 발령된 겁니다. 이번 추위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범위의 평년 수준을 밑도는 영하권 날씨를 보이면서 바람 또한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눈은 17일 자정까지 내리겠고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이번 눈은 내일도 지속돼 5에서 많은 곳은 20cm까지 눈이 쌓이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져 영하 5도를 기록할 전망.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농촌에서는 월동작물의 서리빨 피해를, 도시 지역은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가 확산 조짐 없이 안전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부터 격리 해제와 폐쇄시설 재개장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주 지역의 확진 환자 접촉자 1명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일 자가격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역시 확산 우려로 폐쇄됐던 2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500여 개의 경로당, 그리고 수영장을 제외한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내일부터 재개장하고 감염 우려가 사라진 만큼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에도 검사를 고민하게 되고 절차나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검사 과정과 진단 대상, 강동엽 기자가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체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음압실험실로 옮겨지자 연구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5단에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든 보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에서 유전자를 뽑아내 확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약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외막을 깨주고 이제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유전자를 획득한 다음에 그걸 이제 증폭시켜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시간 정도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진단기관으로 전북대병원이 추가됐으며 증상 정도에 따라 검사기관이 나눠져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이랄지 공휴일에는 그 검진기관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그때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방문이나 확진 환자를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의심 환자가 아니어도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검사 비용 16만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에 의료하는 사람들은 좀 증상이 좀 경증이면서 한 20시간 정도 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 이력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상가 임대료 인하 선언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높이 평가하며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 40여 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OCI 군산 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으로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OCI 군산 공장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출은 3억 6천만 달러로 전북 전체 수출 65억 4천만 달러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OCI가 수익성 악화로 군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로 생산을 집중할 계획이어서 전북 수출 물량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전북도청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명현 도의원은 총선 국면에서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론과 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설립, 수자원공사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가 지역업체의 대형 건설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개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올해 관내에서 대형 공사를 하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의 60%를 지역 건설사에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시 공사에 유리한 혜택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안전을 해친 혐의로 70여 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조사 결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소방법령 위반 건수가 51건에 달해 관련자 7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해양 쓰레기 실태가 심각하지만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영 의원에 따르면 군산과 bü안 등 3개 시군에서 3,437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